네, KDI 김중훈입니다. 저 체어 퍼슨이신 조만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이 세션에 이 디스커센트가 된 것도 조금 랜덤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상당히 재미있게 읽은 이 이전 페이퍼 하나하고 상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. 그 페이퍼가 2009년 AER에 발표된 킬리안이 쓴 페이퍼인데 이 굉장히 고전적이고 심플 팩터 오토 리그레션 VAR 모델을 써가지고 오일 프라이스의 급변 속에 들어있는 그 샥을 갖다가 디맨드 샥과 서플라이 샥을 아주 간명하게 나눠 보여준 굉장히 인스파이링한 페이퍼인데 그 페이퍼 이후에 일련의 페이퍼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. 그 VAR 베이스를 했든 안 했든 또 한 가지 그 컨텍스트는 이 페이퍼와도 상관이 있지만 이 오일 프라이스 보시는 것처럼 오일 프라이스 서지가 그 피낸셜 크라이시스하고 상당히 연동돼 갖고 심하게 변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 데다가 또 그와 상관없이 또 다른 컨텍스트는 오일이 하나의 커머디티라고 생각했을 때 그 커머디티 마켓이 마치 피낸셜 인스트루먼트 같이 여겨지고 그게 마켓 파티시펜트뿐 아니라 레귤레이터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일 프라이스 체인지에 대한 그 관심이 예전에 일반적인 커머디티 프라이스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자체나 리터처가 상당히 굉장히 유망하고 재미있는 토픽이고요. 또 이 박사님이 택하신 이 부분은 그 이 바로 전작에 나온 킬리안 머피 페이퍼처럼 특히 관심이 있는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맨드, 그러니까 오일 프라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 컴포넌트 중에 얼만큼이 투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걸 갖다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함의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, 그 이슈 자체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박사님의 페이퍼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킬리안 페이퍼에서 시작된 일련의 오일 마켓, 오일 프라이스를 애널라이즈한 페이퍼들의 그 가장 최근 버전이나 최근 그 시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떤 점에서 볼 때 그 킬리안 머피의 2013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그 페이퍼를 아직 출간 안 됐지만 그 페이퍼에 말하자면 refinement나 improved versi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재미있는 오일 프라이스라는 재미있는 이코노믹 피노미넌에 대한 애널리틱하고 이코노메트릭한 아주 적절한 리스폰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policy implication 아주 그 페이퍼 자체에 잘 정리가 되긴 한데 발표에서는 간명하게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만 이 policy implication 중에 특히 financial market하고 관련해서 오일 future 마켓에서 그 오일 프라이스가 그 플럭추에이션을 많이 일으키는 the speculative demand가 투기적인 그러니까 오일에 대한 디맨드 요소가 그 퓨처 마켓 같은 financial derivative 마켓에서 얼만큼 그 증폭 효과, 변동이라든가 가격 상승의 증폭 효과를 일으키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사실이라면 그 정책 담당자, policy maker나 policy regulator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다가 이 결과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신 점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간단하게 이 페이퍼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테크니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Structural VAR,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모델이라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모델을 사용해서 그 VAR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캡처하고 그 장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슈에다가 잘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그 VAR 모델이 갖고 있는 그 Successful Identification of Contributory Components, 그러니까 speculative 요소, 다른 요소, 그런 디맨드의 다른 요소를 적절하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모델을 잘 택하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한 가지 다른 컨트리뷰션이 있다면 speculative demand, 투기적인 수요를 어떻게 매저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킬리안 앤 머피 페이퍼처럼 그걸 갖다가 직접 어택하기보다는 글로벌 오일 인벤토리 데이터라는 걸 사용해서 사실은 인벤토리가 그 스페큘레이터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착안했다는 게 아주 기발한데요. 이 프락시 또는 representative variable을 사용해서 스페큘레이티브 디맨드를 역추적했다는 점이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한 가지 물론 이 페이퍼 자체의 유니크한 컨트리뷰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킬리안 앤 머피 페이퍼보다 훨씬 더 리파인되고 더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좀 더 샤프한 리설트를 찾아 나갔다는 점.
그 부분은 이 박사님께서 발표해서 잘 지적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. 뭐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발표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따로 뭐 코멘트할 것은 많지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코멘트를 하자면,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2000년 특히 2003년 이후에 그 프라이스, 오일 프라이스, 물론 리얼이죠. 오일 프라이스가 심하게 업앤다운하고 특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페이퍼인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맨드를 그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지만 그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직접 그걸 포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벤토리, 오일 인벤토리 데이터, 사실은 그 EIG 데이터라는 거 쓰신 것 자체가 상당한 어드밴티지고 이 페이퍼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인벤토리를 통해서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맨드를 포착을 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에 있어서 글쎄 뭐랄까요, 리파인먼트 혹은 개선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첫 번째는 여전히 지금 설명하신 결과나 컨클루전, 배포된 페이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적하신 바하고 별개로 여전히 그 2003년 이후에 왜 2008년 중반까지 오일 프라이스가 저 $95 가까이 서지 했는지, 또 그 이후에 그 에버리지로 $29라고 페이퍼에서 표현하셨는데 그 $80 정도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한 $50여 한 2년 상관, 2008년 중반부터 2010년 사이에 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그 디맨드, 이 박사님의 결론에 의하면은 스페큘레이티브 디맨드보다는 플로우 디맨드, 그러니까 전통적인 디맨드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모델에서는 포착이 됐는데, 그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더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어디에서 온 건지, 사실은 그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플럭추에이션이나 볼러틸리티가 심하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의 설명은 조금 더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서제스천을 하자면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, 이쪽 리터처에 대해서 전혀 뭐 문외한이지만 말입니다. 이 다른 커머디티하고 포함해서 오일을 이 페이퍼에서 취급한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Financial Product 또는 Financial Investment Vehicle의 하나로 취급을 하는 게, 그래서 좀 더 마이크로한 파운데이션을 집어넣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포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한 가지 이유는 뭐 굉장히 인투이티브한데, 그 마켓 파티시펜트나 아니면 가버먼트 레귤레이터들도 요즘은 상당 부분 이 오일이 다른 커머디티처럼 피낸셜 애셋이나 피낸셜 인베스트먼트 비유클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리서치나 모델 프레임워크 그 오리엔테이션도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피낸셜 프로덕트로 오일을 접근하는 방법, 이게 VAR 모델 프레임워크를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, 그렇게 생각한 뭐 그냥 직관적인 이유 중에 두 가지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03년 이후에 그 오일 프라이스도 그렇지만 그 글로벌 피낸셜 크라이시스와 관련해서 모든 종류의 그 피낸셜 인베스트먼트 비어클, 인스트루먼트 아니면 피낸셜 프로덕트들의 가격이 상당히 볼러타일합니다. 또 특별히 파이낸스 데이터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, 볼러틸리티가 되게 심한 경우에 모여 있다고 하죠. 볼러틸리티 클러스터링 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, 제가 이 박사님 그 프레젠테이션 첫 페이지 보면서 그걸 느낀 게, 여기서도 보면 2003년 이후에 그 진폭도 상당히 크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클러스터 돼 있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피낸셜 데이터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, 그 피낸셜 데이터 아니면 피낸셜 프로덕트로서 오일을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조금 중원하는 셈이 되겠습니다만, 그 인벤토리로 프락시를 써가지고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맨드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인지니어스하긴 한데, 과연 그게 이그조스티브하고 컴프리헨시블리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맨드를 다 잡은 건지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한 오일 프라이스를 오일이라는 것 자체를 커머디티 또 피낸셜 프로덕트의 하나로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 관심이고 그냥 궁금증일 뿐인데,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, 글쎄요, 인벤토리가 그 피낸셜 인베스터나 스페큘레이터가 오일을 말하자면 홀딩 해가지고 프라이스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지만, 그것 말고도 가격을
조정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수단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박사님이 그 발표할 때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인트로덕션 페이퍼에 상당히 설명을 잘 해놓으셨거든요. 컨클루전하고 이 결국 프라이스 서지나 프라이스 그 fall을 갖다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익스펙테이션의 변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엔 동의합니다.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게 인벤토리를 통해서 바꾸든 아니면 뭐 다른 수단으로 바꾸든 결론은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을 바꿔서 프라이스에 리얼 프라이스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패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또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, 이건 커멘트라고 하기보단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궁금한 거는 이 프레임워크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오일하고 다른 커머디티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분석이 가능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이 커멘트를 한 컨텍스트에서는 오일도 일종의 커머디티 하나고 커머디티가 General Financial Investment Vehicle의 하나라고 본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른 말로 뒤집어 말씀드리자면 꼭 오일 프라이스뿐이 아니라 다른 커머디티 프라이스나 그 커머디티 프라이스에 대한 derivative market을 바라보는 레귤레이터의 입장을 분석할 때 이 박사님이 제시하신 이 모델이나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견해이기도 하고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코멘트를 드린다면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작은 문제이긴 한데 과연 이 모델의 스테빌리티나 스트럭처럴 그 센시티비티하고 관련된 문제로서 이 모델의 분석 방법이라든가 이 모델의 결론이 요즘 한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퀀티테이티브 이징의 엑시트 폴리시 이후에도 과연 그 이후에 변화하는 오일 프라이스 그걸 또 그 오일 프라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을 디컴포즈 하는데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거는 순수하게 오픈 퀘스천으로 제가 가진 궁금증이고요.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자면 그 중간에 중간에 저 발표할 때 실 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 데이터가 그 Western Texas Intermediate 그 WTI 오일 프라이스를 갖고서 분석을 하신 거 아닙니까?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. Actually, the real price is acquisition cost. Oh, I see.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전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멘트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제가 디스커스하는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